자, 정말 저 꽃보다 화려한 남자 김기영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말 화려한 논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째인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뇌물 게이트 요거 특검하자,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자, 이렇게 두 가지 특검을 요구하면서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지가 6일째입니다. 네.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인데 국민들의 응원이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보면 정치에 있어서 리더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제가 볼 때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헌신이다. 누가 써준 워딩을 보면서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멋져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다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요즘 얼마나 현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진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이 단식 전에 지난해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필리버스터 했었죠.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야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해내는구나. 저도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밤샘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외에서. 예. 근데 24시간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밤샘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잘 수도 있고 그 전에 자고 나서 밤샘 근무를 하는 건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폭정, 이재명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온몸으로 보여줬던 그 필리버스터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장동혁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생각은 다르지만 뭔가 절실하게 뭔가 해내는 리더십이 있구나. 예. 정치적 효능과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진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몸을 던졌는데 예. 저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함께 오전에 하셨어요? 있었는데 참 마음이 짠하죠. 짠하고 이거는 논리와 그런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 거죠. 리더라는 걸고 것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분위기도 이거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아니면 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예. 그야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속에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24일 했다고 합니다. 그쪽 주장은. 예. 근데 출퇴근 단식에 했잖아요. 예. 어디 가서 자고 나타나고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온병에 뭘 먹습니다. 사고를 예. 먹었다, 뭘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FM으로 하고 있어요. 텐트에서 자고 일어나고요. 예. 그리고 투명한 컵에 물을 마시고 예. 우리가 보는 일부러 그 해서 생수병에다 투명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보는 통에서 예. 소금 하나를 먹습니다. 예. 그거 말고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무서워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지금 좀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까지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고 계시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알기로는 병원에 안 가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안 가시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닝계를 맞더라도 네네. 국회 본회의장 거기에서 맡기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해지는 거죠. 예. 야 진짜,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야 말대로 원리 원칙대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이 부분은 당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 리더와 함께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들이 가서 꽃다발을 주고 왔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 자리에 보면 생수통에 물이 담겨 있고 거기에 꽃이 장미꽃이 담겨 있더라고요.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맞은편에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보내준 꽃다발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죠. 저기에서 이제 은은하게 꽃향기가 묻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결기를 일종의 시 같은 결의에 찬 그런 멘트를, 본인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사인펜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저 공간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에 산책하시더라고요. 예, 안에서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추웠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6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랬는데
말씀하시고 눈동자도 또렷하고 그다음에 말씀 하나하나가 예. 그거잖아요. 너희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희 못 받는 거 아니냐. 예. 멘트가 그겁니다. 재판할 때 장동혁 대표가 이제 판사잖아요. 판사 출신인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예.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계속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 동공천 묻고 있고 통일교 게이트 묻고 있고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묻고 있는데 안 받는다는 건 예. 너희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캥기니까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진짜 준엄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했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핀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 마음으로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온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동혁 대표가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좀 봄을 좀 가져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저희 패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식의 목적, 통일교 게이트 특검, 국민의 80.7%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민주당의 김병기, 강선우 공천 뇌물 게이트 이것도 역시 특검해야 된다. 65.3%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그러니까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 개혁신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예. 왜 하는 겁니까? 당연히 문제에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공천, 동공천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선거인데 예. 선거의 공천 자체를 동공천으로 한다. 그럼 동공천으로 하면 뭡니까? 그 공천, 동공천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야 말대로 이재명 정부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끼리끼리 예. 공직을 알박기 해가지고 권력을 사유하고 지금 김경시 의원 뭐가 나옵니까? 관련된 상임위에서 일하면 자기 가족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는 장상모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지금 황당하다고 느끼고 지금 민주당이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큰 거 한 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강선우 보좌관이 사무국장이 김경 의원한테 김경시 의원, 김경은 강서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김경이 강선우 쪽을 만나서 돈을 준다. 뭘 믿고 돈을 줄까요? 갑자기 1억을 주잖아요. 그렇죠. 뭘 믿고 줄 겁니까? 그만큼 그게 횡횡하니까 특별히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예. 큰 거 한 장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경뿐만이 아니라 강선우 사이에 1억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김병기의 와이프가 그 자기들 구의원 공천 관련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오니까 1,000만 원 가져오니까 뭐 했던 말이 가관이잖아요. 예. 구정 선물로서는 많고 공천원금으로는 적다. 차. 야, 너 왜 큰 거 한 장 안 가져오고 작은 그러니까요. 한 장 아니 큰 거 한 장은 이라고 작은 적은 1,000만 원이 뭐 애 이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김병기의 그 황금폰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김현지가 나올지 이재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뜻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걸 할 때 의석수로는 관찰시키지 못하지만 나를 던져서 헌신을 통해서 절박감과 절실함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자 한다. 예. 예. 정말 그런 헌신 덕분인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네. 딱 붙었는데 다음 주 저희가 또 조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역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돼요.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했을 때 네네. 당원들이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느냐? 예. 왜 이렇게 절실하지 못하느냐? 좀 싸워라. 예. 그리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국민들과 당원들의 부름에 지적에 온몸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제 당이 하나 된다는 맞습니다. 게 느껴지는 게 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징계하려고 딱 그 윤리위 열었고 막 그랬을 때
그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이 국민의힘 안에 소장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장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찾아가가지고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은 중단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어허. 본인들도 이제 아는 정신을 좀 겁니다. 차린 건가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착각을 하신 게 뭐냐? 예. 이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한동훈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예. 아니 문제는 있는데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다만 제명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위를 낮추는 게 수위가 어떻겠느냐. 높았다. 근데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에서는 착각하는 거죠. 아 본인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서 만약에 나를 제명시키면 저 사람들 다 탈당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이라도 한 건가요? 약간 견적을 잘못 뽑은 거죠.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일요일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 첫 문장이 저게 아닙니다. 첫 문장이 밑에입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거 다음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과는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와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나와야죠. 당원 게시판 5글자가 없습니다. 유감 표명은 딱 한 번. 정치 보복은 3번. 예. 구체적인 사과가 뭔지에 대한 게 없고 예. 두 번째 내가 무슨 책임을 짓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당원 게시판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당이 4분 우회라고 굉장히 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 몇 번의 계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법의 공식적인 당의 그 절차,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게 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소명하라고 불렀는데 그 소명하라고 부른 거에 나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예. 신동욱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당무감사위 윤리위원회 싫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국민이 뽑아준 최고위에서 거기 우재준하고 예. 양양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따지자면 그쪽 편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해서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면 그러면 그것도 싫은 겁니까? 그럼 우리 당원과 국민이 뽑아준 최고위의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고 예. 오로지 본인만 절대 선인 겁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오류인 겁니다. 본인은 절대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는 한동훈을 의식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단식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예. 다만 그런 상황들에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목소리가 속된 표현으로 야 얘기 안 돼. 너희 정신 차려. 야 지금 누구는 이재명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저 폭정과 싸우는데 너 살 길만 찾으려고 그러니? 얘기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와서 당 통합에 저해되는 언행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제가 뭐 김정혁 전 당협위원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요. 예.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나서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짜 생명 위독한 어떻게 보면 진짜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에 대한 예의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거 한동훈을 의식한다. 그런 얘기를요. 말로 싸울 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 던지고 나서 제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본인들도 그런 진정성과 헌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저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당대표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랬을 때 당원들이 뿌듯한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지지율도 오르고. 진심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진심이 얼마나 통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어떤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입률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110만 명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게요. 예, 예. 사람들이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는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나 총선 있을 때 느는 예. 그 속도와 장동혁 대표가 8월 달에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동혁 효과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가 무력감을 가지고 굉장히 좌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장동혁이 하니까 뭔가 효능감이 있구나. 작은 그거 중요해요. 승리,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작은 승리 하나가 쌓여져서 큰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승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사람 마음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논리나 경박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내 몸을 최대한 낮췄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휘두르는 이 진심이라는 칼이 네. 지금 제대로 민주당과 뭐 한동훈과 이재명을 지금 퍽퍽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구나,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이제 느껴가지고 막 지금 다운가입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민주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 돌파한 거 그거 신천지나 통일교하고 작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그렇게 차려라. 더 씌우고 싶겠죠. 아하. 통일교 관련해서 예. 주구장창 얘기한 게 뭡니까? 국민의힘. 알고 보니까 특검에서 까보니까 민주당도 당원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신천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검경 합동수사 본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특검하자는 겁니까? 통일교 관련해서 예. 본인들이 민중기 특검이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선택적으로 한쪽을 뭉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관련해서 보고받아서 뭔가 소통해서 그걸 뭉개쓸 개연성이 큰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2차례나 갑자기 해산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을 다 뺏어야 된다고. 아니 왜 그런 험한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재명 측에서 예.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한교주. 예. 그렇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예. 정신상 실장한테 연락하겠다. 그 녹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이 캥기기 때문에 더 선을 긋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게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 그렇고 신천지 관련해서요.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천지가 누군지 통일교가 누군지 모릅니다. 당원 가입할 때 나는 신천지입니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란이 없습니다. 없어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맨다는 건 그야말로 이제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할 것이 없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 종교 단체에서 가입하는 건 아니 김경희 예전에 그 김민석 그렇죠. 지원하려고 할 때 내가 종교 단체를 동원해서 도와줄게요. 이런 내용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이 잘하는 일이니까 국민의힘이 100만 명 만든 거 저건 틀림없이 신천지하고 손잡은 걸 거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본인들이 200만 명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우기는데 본인들이 해봤나 보죠, 그렇게? 그동안 종교단체 동원하는 의혹이 지금 터져가지고 막 수사도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 200만 명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예. 당원들 관리를 좋은 의미에서 잘하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당비 대납이 만연돼 있습니다. 예. 당비 대납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인적 정보를 써가지고 그거를 대신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김경희 한 거거든요. 예. 김경희 특정 종교의 사람을 만나서 리스트를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은 내가 낸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이니까 몇천 명을 해서 그러고, 그럼 지령이 내려오냐? 네. 지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김민석으로 가시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희 처음에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강선우 쪽에 가서 갑자기 돈을 뭐 표현이 좀 거칠게 하면 돈 모시기를 해서 돈 지모를 해서 공천을 받습니다. 예. 얘가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청장 한번 해보고 싶다. 구청장. 그래서 영등포로 강서구에서는 구청장 할 사람이 정해져 있대요. 예. 내부적으로. 그래서 영등포로 옮기면서 사람들한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돈 내가 당비 대납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막연하게 특정 종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라 이거는 다 녹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수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한병도 그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 안에서는 생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격으로 얘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통일교 관련해서 엄청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예. 2023년인가요? 23년도에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2,500명이 특검에서 예. 2,500명이 통일교 신자들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권리당원이. 예. 80만 명 중에 2,500명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당비를 낸 권리당원인지 아니면 당비를 안 낸 일반 당원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책임당원. 우리는 책임당원이라고 하니까 예. 책임당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2,500명 중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다 책임당원이라고 치더라도 통일교 2,500명 가지고 80만 명의 수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80만 명에서 예를 들어서 1%가 8,000명이잖아요. 예. 그럼 8,000명 중에 2,500명이면 0.3%입니다. 0.3% 가지고 당대표가 좌지우지 됩니까? 예. 그 발상부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합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댓글창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좀 밀렸습니다. 엔젤님, 유미민님, 거북이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아요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기용 대변인 응원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국민의힘이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을 요구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이 통일교 게이트 또 공천 뇌물 게이트 쌍특검하라,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뭐 반응이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예. 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국민의힘이 않나요? 눈빛이 달라졌다. 전 그런 것 같은데. 예. 확실히 다릅니다.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추위 속에. 그럼요. 춥지만 예. 당대표가 지금 몸을 던져서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사람들 같이 해야 된다. 장동혁 살리려면 특검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표 이게 살려내라.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져지는 거죠. 그지? 예.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그리고 그게 움직여서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런데 저는 이게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입맞춤하게 되고 증거를 다 인멸케 하고 뒤늦게 다 수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병기 수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야 경찰이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패널 활동을 하다 보면 민주당 패널들도 야 경찰 이거 너무나 수사 못해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못해요. 얘기를 살아있는 합니다. 권력 수사를 맞습니다. 못해요. 할 수가 그리고 두 없어요. 번째가 이제 통일교 게이트인데 저기에서는 신천지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예. 우리는 뭐냐? 특검은 예외적인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신천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같이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신천지 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하자. 예.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조건 속된 말로 물타기를 위해서 신천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의 내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장일 뿐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는다는 것은 물타기란 걸 다 알고 있고요. 저는 내일 모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예. 근데 사람이 아닌 듯해서 걱정은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진짜 힘을 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 우리의 이 절박함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십시오. 저 꽃입니다. 예. 아이고 참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참, 좀 대단한 게 지금 6일째 밥을 못 먹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광이 살아 있더라고요. 와, 참. 자,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 또 국민의힘의 이 최고위원들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당대표 살려내라. 우리 당대표 살려내기 위해서 특검해라.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오히려 이런 특검을 안 받고 2차 종합특검을 오늘 또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오늘 그 집회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던데 2차 종합특검이 보니까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를 다 포함시켰던데 도대체 아니 계엄과 관련된 특검을 하면서 왜 지자체를 포함시켰냐. 지방선거 앞두고 현역 단체장들 다 압수수색하려고 그렇게 해서 탈탈 털려고 하는 지선을 이기려고 하는 관권 선거용 특검 아니냐. 이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특검.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처음에 일방 독주로 날치기 시킨 게 3대 특검. 100일이 지나서 이재명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특검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더 센 특검, 기간 연장하는 거. 근데 국민의힘이 양보해서 너희 정부 조직법 개편하니까 그거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통과시켜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개딸들이 난리치니까 그거 뒤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100일 기자회견 때 나는 그거 내가 원한 게 아니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개딸에 의해서 밟힐까봐 왕수박이 될까봐 그랬는데 그래서 또 했죠. 100일. 이번에 어떻습니까? 해가 넘기고 26년 들어서 처음으로 또 통과시키는 게 2차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는데 또 이걸 또 먹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정권을 잡아서 권한을 가졌는데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뭡니까? 환율. 이게 뭡니까? 환율이 지금 1,500원대가 그냥 이재명 때의 뉴 노멀 기준점이 돼버렸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가 그냥 기본값이 됐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2월, 3월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세금 올리겠다고 얘기했다가 보유세 올린다고 얘기를 싹 했다가 반응 안 좋으니까 뜨거웠죠. 근데 이거 명확합니다. 지방선거 저들이 이기면 쟤네가 이기면 무조건 200% 올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통합을 원합니다. 근데 통합이 싫고 계속 전 정부를 부관 참시하면서 지방선거 앞두고서 소위 말해서 지자체 단체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실력대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특검을 통해서 괴롭히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지자체장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 짓거리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본인들이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참 이런 와중에 지금 아까 먹고 또 먹고 배가 털 때까지 먹는 그런 미련함을 보인다 그러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자리 욕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님이 폭로를 하셨는데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님이 이제 올 여름이면 퇴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퇴임하기 앞서서 원래 그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정기 인사를 하는 겁니다. 1월에 정기 인사를 해서 자기가 정기 인사로 누구누구를 임명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재명 청와대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폭로하면서 아니 청와대가
공항공사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재명은 본인이 지은 죄가 많아서 어허. 이게 직권남용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어허. 어차피 상실한 사람은 아니까 법에 대한 어떤 준엄함 같은 거는 상실했는데 예. 저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봐요. 아니 지금 댓글창에서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쿠씨님이 말씀하시는데 음, 어디 공항공사에만 그랬겠냐?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그 많은 공공기관들에 다 개입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자기 사람을 임명시킨 다음에 다 인사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 갖다가 지금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이 인사권조차 뭐 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허수아비 사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요.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이학재 사장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말이 길다. 본인이 범죄 관련해서 자기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냐? 책에다가 음. $100짜리를 껴가지고 반출하는 수법. 예.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그걸 질문해. 그게 예. 뭐냐? 대북 송금 때 이화영과 그 김성태 이른바 쌍방울 임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려서 예. 북한에 갖다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기 고백이거든요. 아니 저는 무의식 중에 발로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하고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관세 세관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모른다. 말이 길다. 딴짓하고 있다. 딴 데 가서 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갑질을 했습니다. 모욕을 줬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 모욕만 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사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비겁하고요. 야비합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이 차라리 나를 해임해라.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이학재 사장이 그럼 정기 인사권 행사에서 인사로 누가 뭐 과장이었다가 부장이었다 국장으로 누가 임명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아니 너는 전 사장이 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적폐야 하면서 쫓아내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런 건지 이게 이해가 안 지금 돼요. 국토부도 예. 좌불안석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국토부도 이게 지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대로 전달하면 이게 다 불법이니까 어허.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좌불안석인데 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있었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예, 예. 신미숙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의 어떤 임직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표를 받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게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도 이거 자기도 나중에 빼박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한 사람이 공권력을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알박기 하기 위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록해 놓으시고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재명 얼마 안 남은 모레 못 갑니다. 그거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랬던 이재명이 지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배우 이원종 씨를 콘텐츠 진흥원장에 앉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성남시장 정도면 성남에 있는 저런 뭐 기관들 주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세금으로 내 주머니 있는 돈으로 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냥 저 개인적인 걸 떠나서 예. 이원정이란 배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그냥 야인 시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구마적으로 나왔다. 그냥 지나가서 그것도 얼굴은 완전 옛날 낯은 얘긴데. 있구나. 예. 근데 그 전에 있던 유인촌 장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유인촌 장관이요, 이재명 정부 때도 장관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장관인데 문체부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일로서 평가받는 건데 지금 좌파 언론이요, 유인촌 장관하고 저 이원정 배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아니 그 전에도 장관이었고, 장관으로 오죽 일을 잘하면은 다시 한번 또 장관을 더 두 번째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하냐. 잘 보십시오. 자기가 통합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혜훈처럼 그야말로 자리 준다고 하니까 본인의 철학과 신념과 그거를 자기가 마시던 우물물에 침 뱉고 와가지고 딸랑딸랑 하는 사람.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송미령. 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이거 농망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이 참.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재명이 너 장관 시켜준다고 하니까 농망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대가 쓰는 게 통합입니까? 음. 그리고 이원정 같은 사람 검증되지도 않고 예. 자기 유세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물론 본인한테는 고맙겠죠. 그러면 본인 돈으로 월급을 주든지 하라 이겁니다. 왜 국민 돈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저 콘텐츠 진흥원장인가 그런데요. 그게 콘텐츠 진흥원장이요. 한 7천억 1조 가까운 돈을 굴리는 돈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들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원종 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를 홍보하고 좌파의 어떤 사상, 중국을 뭐 이렇게 띄우는 그런 어떤 홍보 영상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주겠죠. 반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 그런 어떤 영상들에게는 예산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여러분께서 이 콘텐츠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쥐락펴락하는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르셔서 이거를 심각한 상황인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김기웅 대변인도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예. 권력을 잔인하게 쓴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본인이 이재명 자신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도 김어준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얘기했죠.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압박을 통해서 나가라 예. 이런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책임 아주 있는 사람 치사합니다.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음. 근데 더러워서 피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원칙을 가지고 싸우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면 저런 사람들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장영익 대표가 총대를 메고 단식투쟁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장영익 대표를 더욱더 응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 말씀하시는 동안에 영님, 돌고래님, 지수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